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9일 오늘 코스피 개장하면서 코스닥 거의 장중에 900선을 깼죠. 오전 한때 멘붕 패닉 여기서 이제 손길 쳐야 되나 손절 많은 생각이 아마 오가시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 중에 CFD 계좌를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CFD 계좌에 대해서 손절이 어쩔 수 없이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나갔던 분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계속 꼭 기술주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 민감주 흔히 말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시클리컬 관련주들 화학, 철강, 해운 이런 업종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관련된 유통, 소비 이런 관련주들 흔히 말하면 내수주들이죠. 금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주들 이런 게 한 번씩 사이클이 돌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 워렌 버핏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치면은 상당히 PBR이 낮은 그죠? 꼭 저평가 관련주를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하락에서 상당히 방어 역할을 했던 그러면서 이익도 꾸준히 내는 그런 기업을 선호하는 게 약간의 워렌 버핏이 약간 가치 스타일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 돈나무 우리 누님께서 캐시우드죠. 유명하신 분이죠. 작년부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데 상당히 성장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약간 투자 스타일인데요. 지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1460포인트부터 쫙 오르는 동안 3000포인트 넘게까지 3200포인트까지 오르는 동안 사실 성장주든 아니면 시클리컬 관련주든 바닥에서 안 오르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은 요쪽의 스타일 성장 스타일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원래 주도주였던 한 1월달까지라고 할게요. 2월달부터 좀 꺾였으니까 2차전지나 그죠? 배터리 이게 다 마찬가지죠. 바이오는 올해 1월부터 안 좋았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내내 좋았지만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되게 좋았는데 대부분의 계좌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쪽이 많이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장을 단순히 해서 사람들이 성장주만 샀기 때문일까요? 저처럼 성장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산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쪽에 대한 가치주 스타일이 시장에서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지수 대비 그리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뉴스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성장주 이런 것들만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 여러분께서도 그냥 선택지가 이쪽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쪽 스타일이 주가가 시장을 하락하는데 올라가니까 계속 상대적인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도 전반적인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으면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어제 시장까지는 상당히 참을 수 있었던 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던지신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견디신 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 패닉 장세에서 좀 반등이 나와서 마감을 했지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하게 끝났고요. 미국채 금리가 조금 1.5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뉴스 팩트 체크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보세요. 미국발 긴축 우려 휘청이는 중국 증시 기술주 공포 매도 이런 기사가 타이틀로 걸렸고요. 근데 비트코인 6,200만원 근접
빗성 관련주 비트인트 20%, 약간 테마성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비트코인 왜 얘기했냐? 유동성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R이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그럼 멈췄냐? 아니라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첫날 오전 청약에만 4조 물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첫날이었잖아요. 첫날이었는데 오늘만 증거금이 14.2조 몰렸다고 합니다. 균등 배정 방식 도입으로 복수 계좌 활용에 투자자가 되게 는 것도 있는데 역대 최대 카카오게임즈가 16.4조였어요. 첫날. 내일 이튿날에 보통 증거금이랑 청약이 더 몰리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를 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해석할 수 있는 건 유동성 멈추지 않았다. 오늘 예탁금이 63조에서 전일 플러스 5조가 늘었는데요. 62조에서 67조로 요 5조가 들어왔어요. 이 청약 대기자금 SK바이오사이언스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다우는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찍고 좀 내렸는데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고점 대비 지금 12% 정도 선물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작년에 그 이제 9월장, 10월장 미국 대선 전에도 약 10%대 조정을 보였었고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 좀 많이 빠졌던 게 20%대 조금 이상 빠졌다고 올라왔었어요. 보통 지수가 고점에서 20% 이상 빠지면은 베어마켓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보통 보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는 금방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듯 하면서 안 했고요. 작년에도 역시 그냥 거침없이 오르는 장에서 일부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우리 시장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대형주들이 급등했었던 1월과 비슷하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 변동성이 높아진 거죠. 지금 하락을 못 버티시는 분들은 정말 1월 고점에 2월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버티기 힘들지, 사실 작년 연말에 끌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올랐다 다시 이렇게 내린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마이너스 20% 이상 계좌가 꺾였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즉 진입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입시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 중에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경기회복 기대감에 HMM 연입배팅, 이게 결국 해운 물동량 관련하는 건데 지금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엄청 최근에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막판에 엄청 꺾였습니다. 얘랑 페노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보면은 주식 초고수 매일 베팅하니까 마치 사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 자금 빨아들였던 테마형 ETF, 2차전지 친환경 수익률 곤두박질. 이거 막 처음에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렇게 광고하더니 이제 성장주 꺾인 듯한 느낌 들고, 그러니까 곤두박질이니까 이런 거 팔아라. 그렇게 약간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없는 추락, 성장주 신화 테슬라 이유 있는 급락. 아니 언제 오를 때는 이유 있어서 올랐고 지금은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등 차량이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1월 매출 20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쟁사가 많아지고 갑자기 없던 얘기가 아니고 다 있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급락한 거다. 이렇게 테슬라 가지신 분들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주 예전에 사지 않았는 이상 그런 분들에게 되게 오히려 겁을 주는, 즉 패닉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분의 인터뷰, 이게 제목 그대로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자의 의견, 오피니언이 되게 들어간 거고요. 그죠? 캐시우드 수익률 급락 걱정 않는다. 기술주 저가 매수 기회다. 현재 근무 중에 의미에서 강세장이 강화되고 기술주가 급락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그런 순환주든 그런 어떤 경기 민감주든 가치주든 내수든 소비주든 이게 시클리컬리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부 다 웬만한 종목과 업종이 올랐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서 기술주가 먼저 상당히 좀 단기간에 올랐던 것들이 오히려 가격 조정을 주면서
상당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익, 즉 캐시우드가 운용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더 이익이 될 거다, 이런 해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장주 바이오, 삼성바이오입니다. 이게 고점 대비, 이 보시면은 고점이 88만 3천 원으로 나와요. 이때였을 거예요. 그죠? 거의 1월. 그리고 TCK, 이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반도체 관련된 식링 하는 소재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장비 소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고점 대비 뭐 한 얼마일까요? 10%? 15% 정도 밀리긴 했어요, 지금. 근데 이건 거의 밀리지도 않았죠. 차트도 예뻐요. 이거 5년, 이거 뭐였죠? 2013년부터 거의 제가 한 10년 차트 가져온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때 샀었으면 얼마입니까? 만원이라고 쳐도 16배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이게 한 5년 차트인데 20만원짜리가 80만원, 지금 한 고점에서 20만원 정도 꺾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마이너스 20%. 아크인베스트먼트 대표 ETF입니다. 이거 지금 33불, 작년에, 그죠? 코로나 때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얼마까지 갔었죠? 159불, 160불, 한 5배 올랐다가 지금 고점에서 30% 정도 좀 안 되게 꺾였어요. 그죠? 근데 올해 1월 대비는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진입하셨던 분들도 먹었다가 뱉은 거지,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진입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테슬라도 고점 900불, 지금 563불, 그리고 1년 전에 하면은 200불이 안 했어요. 얼마죠? 70불이었나요? 그죠? 이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는 10배가 올랐던 템버거 종목이었는데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 나왔습니다. 성장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매매라는 게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시기에 주가가 이번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 정말 계속 성장하는 주식 종목이라면 매수해서 최소 제가 바라는 제 채널에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에서 바라는 그런 템버거 종목을 모든 종목이 10배를 먹을 수 없지만 그렇게 이런 TCK처럼 매 분기마다 YOY, QOQ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견하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이런 포인트에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도 물론 가미될 수 있겠지만 끌고 가면서 시드머니를 벌자. 이게 성장주 전략입니다. 제 채널에서 제가 계속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거의 주도적으로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반대되는 거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11% 올랐던 오늘 KB금융, 그죠? 어제도 한 6% 올랐고 오늘 장중에 5% 올랐다가 좀 종가에 밀렸을 텐데 이거 외국인 연기금 어제 오늘 싹 쓸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5년 차트를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코로나 때 산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 가치주든 시클리컬이든 성장주는 다 먹었어요. 왜냐? 전자산이 빠졌던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매크로 시장이 붕괴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 가격이죠. 이제 코로나 이전의 가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PBR이 1배 미만입니다. 그리고 PR로 치면은 3배, 4배 수준이에요. 정말 싸네? 근데 금융주가 이런 KB가 금융 같은 카카오뱅크 이런 게 아닌데 뭐 디지털 혁신한다고 하지만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자산주예요. 자산주고 가치주입니다. 대표적으로. H&M 대표적인 시클리컬이에요. 해온 운임지수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5년 차트 가졌는데 이때 15,000원대 이제 뚫었다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코로나 때 샀으면 이것도 대박이죠. 그죠? 정말 많이 하락했다가 이거 템버거 나온 거예요. 템버거. 코로나 때 샀으면.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5년 차트 가졌지만 더 끌면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업황 안 좋다가 이제 여기 바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은 시클리컬은 이익이 상당히 출렁출렁합니다. 변동성. 반도체에서 약간 사이클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워낙 경쟁 진입 중국 예전에 조선 업황 망한 게 사실 중국에서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했었고 가져갔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결국 조선업 업황이 안 좋아진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더 볼까요? 코로나 때 망가졌죠. 이때 샀으면 역시 먹었겠죠. 뭐 2배, 3배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산 사람은 다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산 사람은 정말 용자였고요. 돈 있으신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는 거죠. 단기간에. 근데 그게 아니고 업황이 이제 회복되나요? 2분기, 1분기 제가 보기엔 백신 맞아도 이거 면역력 생기고 올해 3분기, 4분기까지 이 회사 올해 흑자로 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사야 될까요? 글쎄요. 경기회복 기대감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즉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봐요. 트레이딩. 근데 어디서 사고 팔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 맞는 종목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마트 볼게요. 이마트도 5년 차트 가졌는데 이때 샀으면 이때 먹고 이때 샀으면 뭐 이때 팔고 뭐 이때 사서 다시 팔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마트 샀었는데 신세계 샀었는데 선수입니까? 여기서 21년에 샀으면 먹었겠죠? 조금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사야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성장주 말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클리컬 뭐 자산주 이마트도 대표적인 땅 많이 갖고 있고 뭐 유통 소비 이런 그죠? 그리고 이것도 시클리컬이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투어도 소비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죠? 가치주 이런 것들은 전술적으로 지금 시장에 트레이딩 바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커버 안 하고 제가 HTS 보여드릴 때 종목에서 잘 안 보이고 설명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랑 그죠? 가치주 스타일 이거 워렌 버핏 스타일이고 캐시우드 스타일이다.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그럼 끝난 것이냐? 지금 P라고 치면은 주식의 스탁 프라이스가 이 성장주들이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아까 TCK 같은 거 20%도 조정 안 받았어요. 그러면 사야 되냐?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는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부양세 1.9조 달러에 따른 인플레이션 없다 자신있게 발언을 했죠. 그러면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인플레이션 유발하면 대처할 도구가 있다. 즉 연준 믿어라. 옐런 장관이 말을 하고 부양책 이거 통과시키게 도와줘라. 그래야지 미국 고용도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시장의 매도 큰 수급이 뭐죠? 우리 시장은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금리 상승 최근에 나온 거, 달러 강세 나왔죠. 이 옐런이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긴 했어요. 그게 뭐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튀니까 특히 유가가 튀니까 이런 발언들을 해서 원자재 커머디티를 좀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 달러 강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1140원까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긴 지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달러 강세가 일부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1200원을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뭐 환율을 제가 예측하는 거 아니고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연기금 48거래 연속 매도. 오늘 수급이 조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덜 매도했어요. 근데 연기금 계속 나올 거고요. 오늘 CFT성 레버리지 변동성 수급. 얘는 뭐 10배의 또 레버리지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으면은 증거금을 많이 납입을 무한정할 수 없어요. 뭐 미네랄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계속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가세한다고 하잖아요. 가세하면은 이 계좌도 실질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어지거든요. 가세야.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 안 내려고 이런 거 많이 활용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급이 나왔고요. 골드만삭스가 5일 보고서를 하나 쓰는데 미국 가계 올해 주식 매수액이 무려 3,500억 달러. 이번에 재정부양책 이거 줘도요. 50%도 주식 사는데 쓸 거라고 미국 시민들이 설문조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약 400조 원입니다. 400조. 우리나라 지금 예탁금 무슨 65조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미국은 뭐 시가총액이 어마하게 큰 나라죠. 근데 400조. 뭐 껌값이다 이건 아니고요. 정말 큰 대기성 자금이 미국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도와주고 있다. 성장주 전혀 겁먹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용, 대출,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결국 이번 장에서도 못 버티게 만드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치도 시클리컬 트레이딩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H&M 같은 거, 펜오션 같은 거 올해 1월에 잘 샀었으면 잘 먹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급락했죠? 오늘 급락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매매해서 트레이딩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왜냐 1분기, 2분기까지는 해온 운임지수 때문에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자, 최대 주식 구매세를 될 것 같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미국개미, 노비누드 다 유동성은 넘치고 연준은 금리 인상 당장 안 한다. 고용을 보고 있고 연준에 반하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받았고 코스닥이 오늘부로 약 고점 대비 12%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말씀드린 3260이라고 치면 오늘 2920 정도면 1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7, 8%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놀란 건 올해 코스피 1월 1일 대비 작년 그러니까 12월 31일 대비 아직도 플러스 3.6%입니다. 지수는요. 근데 계좌가 많이 녹아있다는 건 역시 진입의 문제고 심리, 컨트롤, 전략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가격 조정 프라이스 잘 왔어요. 여기서 지금 갖고 계신 포트 분명히 재조정에 대한 정비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이 오늘 바닥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변동성은 분명히 3월 뭐 FOMC 전까지인지 FOMC 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가격 조정 이후에는 다시 지수는 횡보할 수 있고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지수가 횡보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장세가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즉 이익이 증가하거나 정말 성장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서 주식시장이 여전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